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제가 따로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미국이 특히 그 중에서도 미 해병대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포항에 해병 전시 지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대북 독자 행동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는데,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대북 인식 사실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단절 수순까지 왔다는 미국의 경고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의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믿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조차도 불신했던 트럼프의 공상을 영속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의 대북 인식은 이견을 넘어 단절 수준까지 왔다. 라고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 보좌관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 사실은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에서 합참 그리고 전투부대 이 모든 곳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이 있죠.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명백히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7년을 겪고도 김정은이 미국에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 발사의 왼편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이 이야기하면서 발사의 왼편, 즉 선제 타격에 이제 신경 써야 된다. 주목해야 한다. 즉 선제 타격해야 한다. 우리 그거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합참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또 뭐라 하냐.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등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IAEA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한층 다른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사안이다. 지금 북한이 고동축 우라늄 활동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 활동을 하고 있다는 IAEA 그리고 38 로스 이런 곳의 경고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다른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사안이다. 왜? 미국의 안보가 걸린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 미 본토의 안보 상황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북한이 바로 미국의 최대 위협이다. 왜? 쟤들은 진짜 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 쏜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러나 북한은 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쟤들은 무조건 안 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뭐라고 하냐.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핵과 ICBM 위협을 지금도 증강시키고 있다. 이는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합참의장이 이야기했던 발사의 왼편, 즉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은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하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졌죠. 못하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미국이 북한을 못 때리게 만들었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클린턴이 북한을 때리려고 했고 트럼프가 북한을 때리려고 하는 걸 김영삼, 문재인 두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 군, 그리고 정, 그리고 언론, 학계, 정치인 모든 곳에서 이거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는 미국의 안보, 미 본토의 안보, 미국 국민의 생명 이야기가 된 거야. 북한 문제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지가랑이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사진의 한 장, 미 국방 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한국 여성이죠. 그리고 미국 남성이죠. 군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말에 상봉했나? 라고 이 사진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여성은 누구냐? 우리 한국 해병대의 준입니다. 김샛별 준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미 제3 해병 원정군의 연락장교예요. 저스틴 헌터 소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주보고 있냐? 그냥 뭐 동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하고는 이 사진에 대해서 타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 김세별 준이는 통역장교, 통역준사관이에요. 군에서 통역만 전공으로 하는 준이를 거의 원어민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준이를 뽑습니다. 이 통역장교들은, 통역준사관들은 입대와 동시에 그냥 준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자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할 겁니다. 이 김세별 준이가 우리 한국 장교, 여기 있죠? 한국 장교. 그리고 미 제3해병원정군, 즉 오키나와에서 온 미 해병 장교들과 함께 뭔가 지금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갔어요. 이게 뭐냐? 미국이 포항에 해병대 공지합동기동부대 작전지휘소를 세웠는데 그걸 지금 안내하는 겁니다. 아까 이 저스틴 헌터 소령과 별개로 이 사람은 역시 또 이 사람도 헌터 소령인데 다른 헌터예요. 윌리엄 제이 헌터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항에 있는 미 해병 부대죠. 캠프 무적. 이 캠프 무적의 선임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캠프 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뭐 훈련이나 하고 하던 그 캠프 무적이 아닌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무적의 선임 장교인 미 해병대 윌리엄 제이 헌터 소령이 2021년 3월 6일 캠프 무적 내에 설치된 해병 공지기동대, 즉 맥테프 작전지휘센터 견학을 안내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유사시 또는 훈련 상황에서 한반도 내 작전에 투입된 모든 해병대 병력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맥테프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니 이 맥테프 이거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캠프 무적에 또 세웠죠? 그러면 미국이 항상 한국에 와서 전쟁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포항 북쪽에 보면 이제 화진포 해수욕장, 그리고 독성리 해변 이런 곳에다가 한미연합 해병이 항상 또 상륙 훈련하고 하니까 거기에 지휘센터 세우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해병 공지기동대 지휘센터는 그냥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왜 세우냐? 해서는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이 연합 해병대를 한반도 정부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또 그 지휘 사령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에 들어가는 이 맥테프에 어떤 전력이 들어가는가? 이 전력들은 도대체 오키나와에서 지휘해야지 왜 포항이지? 하는 그 전력들이에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샌안토니오급 또 강습 상륙함, 그리고 이 위드비 알랜드급, 그리고 하퍼스 페리급 이 상륙함들, 이렇게 해서 4척에서 5척으로 구성된 이 상륙함이 있죠. 지금 현재 이 샌안토니오급은 그린베이, 그리고 뉴올리언스 2척이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먼타운, 그리고 애슐랜드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메리카가 와 있죠. 이렇게 해서 미 제3해병원정군의 공지합동 부대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누가 지휘하냐? 해외 원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미 해병대의 최상위 원정 편성 단위입니다. 맥테프는 군단급 부대인 해병원정군, 그리고 여단급 부대인 해병원정단, 연대급 부대인 해병원정대 등의 유형이 있으며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제대입니다. 이 맥테프는 육상전력, 항공전력, 그리고 군수지원,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지휘, 이 모든 것들을 외부의 지원 없이 이 연대급인 이 MEU, 지금 31 MEU 있죠. 그리고 예단급인 이 원정단, 그리고 군단급인 원정군,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지금 오키나와의 해병지휘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바로 맥테프예요. 이걸 지휘하는 지휘소를 포항 무적캠프에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작전인데 연합 구성사가 아니고 다른 지휘소를 만든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구작전을 하면 분명히 연합해병 구성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연합해병 구성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예에 상시 편성되는 연합지휘기구입니다. 한국해병대와 전시 증원되는 미 해병전력 등 해병대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기구로 사령관은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이 겸직해서 되고, 그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해병대까지 총지휘해서 미 제3해병군의 이 맥테프 전력 전부 총지휘에서 지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자적인 지휘소를 만듭니다. 포항 무적 캠프에다가.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이 오키나와에 이 지휘센터를 두고 포항에 신규 지휘센터를 만든다고, 오키나와에 있는 캠프 커튼입니다. 오키나와 우루마시 소재 해병기지로 제3해병원정군의 핵심 기지입니다.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 그리고 제3해병사단, 그리고 주요 원정부대의 사령부와 지휘시설이 모두 입주해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해병대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해병작전센터입니다. 마린 오퍼레이션 센터죠. 이게 지금 오키나와에 가동 중인데, 서태평양 지역의 전체 해병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것이 오키나와에 있는데 왜 포항에다가 지금 다시 이 해병작전센터를 만들까요? 그리고 한반도 작전을 하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에서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건 한국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작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기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을 해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한군을 역습해서 북한군에 대한 역습을 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넘어서서 미 본토의 안보와 직결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연합해병작전 외에 미 단독작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한국 정부가 시시때때로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고 적인 북한에게 바지깡이를 붙잡으면서까지 살려달라고 비는 이런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왕왕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미 본토에 있는 미국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군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북한을 칠 수 있는 지휘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한미연합을 하면은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해야죠. 이게 지금 규정이니까. 그래서 무적 이 지휘센터는 오키나와 지휘센터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캠프 무적 지휘센터는 연합해병 구성군 사령부 취약 기능을 보완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군에 이 맥테프 독립작전을 지휘한다. 이건 이제 유사시에 대북 단독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오키나와 맥테프는 뭐하냐? 이 오키나와의 지휘센터는 뭐하냐? 기존 서태평양 해병대 전력을 지휘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포위 작전인 네메시스 작전. 그래서 이 일본 사세보에서부터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이 열도선, 이 열도선에다가 해병대가 따로 네메시스 해서 로그파이어스 이런 데다가 이제 지대함 미사일 달아가지고 중국의 함대를 타격하는 이 작전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이런 작전을 기존 대중국 작전을 오키나와에서 하고 또 대북한 작전은 이 캠프 무적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북한 작전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연합구성군 사령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하겠다 이거죠.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를 안 받는 작전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건 뭐냐? 독자적으로 북한 때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되니까 맞춰진 퍼즐 조각들이에요. 고립지 작전 집중적으로 훈련한 이유입니다. 제가 2020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 해병대가 전방지역에 헬기 재보급소를 긴급 설치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방지역에서 전방지역이라는 건 적진이죠. 적진에 들어가서 교도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헬기들이 들어가는데 헬기들은 항속거리가 짧죠. 그래서 그 적진에다가 헬기의 연료를 보급해주고 긴급 수리를 해주는 그런 전방 무장 연료 재보급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연료 보급하는 훈련하고 그리고 적의 비행장을 일시적으로 점검해서 그 비행장에서 연료 보급하고 또 강습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미 해병대가 202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 해병대가 지금 북한 때리려고 하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행장을 장악해서 그 긴급하게 연료 보급하고 할 정도다? 그러면은 센카쿠 열도를 빼앗겼어요.
센카쿠 열도를 빼앗겼는데 그럼 일본과 연합해서 이 비행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죠. 센카쿠 열도는 C-130이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덩치가 아니에요. 비행장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제3해병원정군, 오키나와 제3해병원정군이 비행장까지 탈취해가면서 여기에서 작전해야 할 곳은 어디냐? 북한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도대체 이런 작전을 승인을 할까? 지금 한미연합 작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제 밝혀진 겁니다. 캠프 무적, 포항에 독자적인 미 해병대만의 지휘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아, 한국 정부는 워낙에 바지가랭 붙잡고 못하게 막고 하는데 이 상황은 이제는 한국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한반도 내의 상황이 아니다. 왜?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졌고 시시때때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건 미국의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 배제하고 한반도 정부작전이 아니고 미국의 단독작전으로 얼마든지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자유권 차원이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핵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놔야 된다. 그 기반 중에 하나가 캠프 무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살난 한미동맹.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부는 북한만을 위해서 북한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뿅뿅 보내는 그건 뭐 이해를 해주겠는데 그러야 말거나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그 북한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북한의 인민이 아닌 오직 그 북한의 코어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권력층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의 이 깊은 끈끈한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트를 보내고 미국을 몸을 던져서 맞고 해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김정은 정권과 그 권력층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 왜? 이제는 그동안은 한미연합작전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니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해봐야 저쪽으로 정보 들어왔지 겁나기도 하고 아예 말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전쟁 지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쟤들 뺀 딱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지휘소를 만들어야지. 그게 지금 이 포항 캠프 무적에 만드는 지휘센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단독으로 미국의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작전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바지가랭이를 붙잡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김정은이를 또 그 권력층을 도와주고 싶어서 너무나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애쓸 수 없는 상황까지 너무 많이 가버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바꾸면 됩니다. 1년 동안 결코 이 사실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